5분 브리핑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강보합, 나스닥, S&P 500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2%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그렇게 신경 쓰는 지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연준이 신경 쓰는 지표는 고용입니다. 네, 왜냐면은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다음에 고용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고용 지표가 조금씩 하향해 하고 있는 거는 연준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연준이 12월 달에 추가적인 빅컷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연준이 고용을 어느 정도까지 잘 커버해 줄 수 있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전체적인 이 종목들의 흐름이 좀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2%대 하락이 나왔는데, 이 중국 당국에서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칩 사용에 대해서 약간 억제를 촉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직 이게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닌데 중국 당국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 4분기 출시 이슈나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좋은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한 뉴스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소폭 하락이 나왔다는 점들.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관련돼서 내용들 중에서 엔비디아 잭스당이 막대한 전력 수요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애플, 구글 여전히 이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요즘 뉴욕 증시는 전력 설비 테마주들이 계속 좋습니다. 이 비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이렇게 원자력 관련 테마,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전력 설비 관련된 테마주들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는 큰 일정이 많이 없었죠. 이번 주 PCE 지표가 있긴 했지만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번 이 주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좀 일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차기 총리의 이시바 시게루상이 당선이 되었는데, 이게 오수 끝에 지금 성공을 했다고 하죠.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친한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약간 금융시장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지지를 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시게루상이 당선되자마자 이거 엔달러 환율값 변동성 보이시나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오후장에 막 흔들렸던 이유가 이 엔화 가격이 미친듯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엔화 가격, 그리고 일본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또 8월 5일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NK 트레이드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더 촉발될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중앙권 증시가 3거래일 동안 10% 올랐어요. 이거 대체 무슨 우리나라 빼고 막 자기들끼리 오르고 말이야. 그래서 이 중국의 이런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중국 증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코드 번호 9로 시작하는 종목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징둥닷컴 5%대, 알리바바 2%대, 핀디어디어도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진짜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 또 소비가 촉진될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리,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뭐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우리나라만 그렇게 재밌는 일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게 하반기까지 일정이 많이 없어요. 사실 이번 하반기 가장 큰 일정들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밸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근데 밸류 프로그램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좀 뜨뜻미진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결국 금투세 이 논란이 좀 올해 10월에 잘 종결이 된다면은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저는 한번 우리나라 증시도 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랑 일본이랑 증시 상승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빼고 다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일본이랑 그 아시아 증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 저는 10월 달에 한번 지수의 단기적인 탄력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금주세도 사실은 유예 가능성이 높잖아요. 유예 가능성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앞으로 증시를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에 대한 견해와 우리의 이런 스탠스는 손바닥 뒤듯이 바꿔야 되지만은
주말 동안에 그래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하고 중국처럼 이렇게 일주일 만에 지수가 10% 올라가지만은 뭐 없거든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주식 걱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